앙크니 이대로 이적 시장 닫히면 실패인가요? 대성공이죠. 대성공이지. 루카쿠를 데리고 왔잖아요. 전 대성공이라고 보는데, 물론 더 보강했으면 좋겠지. 사람 심리라는 게 더 보강했으면 좋겠지. 근데 어쨌건 가장 필요한 공격수를 보강했잖아요, 그죠? 게이 각성하면 어때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해하시는데 스쿼드 면에서 우리가 더 좋아요. 그리고 비에이라 감독하고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비에이라가 선수로서는 정말 세계적인 선수였지만 감독으로서는 우리가 낫지. 아니, 이건 진짜 이게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비에이라 vs 뚜엘인데, 거기다가 뭐 비에이라가 첼시를 맡고 투엘 감독이 크리스탈 팰레스를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너무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경기력이 최악일 수도 있지만 어제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드러나네요. 크리스탈 팰레스는 바로 보여주네요. 라인을 내렸네요.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개인의 폼이 지금 말이 아니네. 아니야, 괜찮아. 홀르면 살아날 수 있어. 플리식도 화이팅! 베르너 플리식 화이팅! 니들도 어차피 우리의 중요한 스쿼드 자원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플리식 화이팅! 아, 옛날 모습 보여줘. 옛날 모습. 당장 지금 골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흐름을 내주면 안 됩니다. 흐름 넘어가는 순간 거기서 골이 나와요. 비아레알전도 그랬고, 항상 우리가 안 풀리는 경기에는 흐름을 한 몇 분, 5분에서 내진 10분 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골이 나오거든요. 론소야 제발! 론소야 제발 보여주세요! 알론소 제발! 알론소 제발 보여주세요! 자, 알론소! 우와! 예, 골 넣었어요. 알론소가 아주 기가 막힌 프리킥 넣었습니다. 와, 알론소 사랑한다. 조르지뉴는 왜 성장한 것 같죠? 그러게, 조르지뉴가 조율 보는 게 훨씬 좋아.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찰로바가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올라가줘요. 그러니까 쿤데를 영입하려는 이유도 이거였거든요. 조르지뉴가 부담을 많이 내려놓네요. 텐센이 뒤에서 이제 쓸어주고, 류디거하고 찰로바가 적극적으로 중원을 가담해주다 보니까 조르지뉴가 조금 느껴야 될 수비 부담을 많이 덜어낼 수 있네요. 캉테가 없는데도. 마찬가지로 코바치치도 캉테가 없는데 부담을 내려놓고, 물론 크리스탈 팰레스가 적극적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요. 마운트 내주고요. 마운트 됐어. 베르너. 예! 그렇지. 믿고 있었어. 믿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어. 아, 플리식 믿고 있었어. 비에이라는 내려만 앉았는데 역습에 대한 플랜이 아예 없네요. 다행이지. 우리 입장에선 다행인데 역습에 대한 플랜이 아예 없는데? 옛날에 내려앉는 팀들인 소위 역습에 대한 카운터 어택이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역습에 대한 카운터 어택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내려앉는데? 자, 찰로바, 와! 찰로바, 와! 우와, 말도 안 돼. 야, 너 뭐야? 너 뭐야? 와, 야, 진짜 소름 돋았어, 나. 와, 소름 끼쳐. 와, 말도 안 돼. 자, 오늘 개막전 이야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전에 루카쿠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점이었습니다. 왜냐면 첼시 공격수들은 되게 측면지향적이고 크리스탈 팰레스는 라인을 내릴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라인을 내렸을 때 베르너, 하베르츠, 마운트가 조금 고전했던 거,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고전했던 거, 지금 캉테도 없고 뭐 치렐도 매치 폼이 아니라서 안 나왔었고, 뭐 찰로바가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아레알전에 찰로바가 잘했지만 리그 개막전에 찰로바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찰로바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찰로바가 MOM을 받고 알론소가 되게 공격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여주면서 이 알론소도 득점, 플리식도 득점, 찰로바까지 득점하면서 첼시가 개막전에서 3대0으로 이겼다는 얘기부터 드리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알론소입니다. 왜냐면
알론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페널티 박스에서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특히 왼쪽 페널티 박스에서의 그 영향력이 정말 기가 막힌 선수인데 오늘 그걸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비에이라 감독이 처음 맡아서 그런 것인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공간마다 알론소나 베르너가 침투하기 좋게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알론소가 빠져 들어가고 있었고 베르너가 거기서 살려주려고 하고 있었고 그런 찬스가 종종 베르너가 됐든 알론소가 됐든 몇 번 있었다라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알론소가 굉장히 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가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플리싱, 마운트, 하베르츠, 지에우, 오도이까지 다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마운트가 중앙으로 들어와준다 그래도 이 중앙에서 매음새를 져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베르너가 정말 넓은 범위를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도 되게 증폭이 됐었는데 알론소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갈증을 해결해줬다. 베르너가 중앙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많이 줄여줬다라는 점에서 알론소의 등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알론소가 프리킥으로 골을 넣으면서 적재적소에 득점도 해주고 공격 가담도 많이 해주고 수비 시에도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알론소는 찰로바가 아니면 MOM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7회리 나오지 못했던 점은 매치 폼이 안 됐다. 여기 설명이 드리겠지만 매치 폼이 안 됐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론소가 선발로 기용됐던 것, 에메르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론소가 선발로 기용됐던 건 플리식과 베르너로 대변되는 왼쪽 공격력이 좀 약해지는 것을 알론소로 보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메르송은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약간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차라리 공격적으로 뛰어난 알론소를 넣고 류디거나 텐세나하고 찰로바로 커버를 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칭찬해야 되는 건 마운트입니다. 마운트가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진화된 게 이제 벌크업을 했습니다. 선수 자체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벌크업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단단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벌크업을 했거든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버텨주는 것이나 드리블을 칠 때 수비가 붙어도 자신이 어느 정도 버티면서 드리블을 치는 거, 그리고 피파울을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늘었어요. 지난 시즌 마운트는 공을 잡으면 아무래도 연계를 한다든가 킬패스를 찌르는데 조금 중점을 뒀다면 오늘 경기만 딱 띄우고 보면 아자르처럼 좋은 상황이 나올 때까지 드리블을 치거나 연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의 변화는 있었지만 마운트는 하나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또 유심히 봤던 건 하베르츠, 베르너, 마운트, 이 중에 하나는 루카쿠가 등장함과 동시에 빠져야 됩니다. 이게 3백이나 4백이나 이게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도 3백으로 나왔습니다. 3백으로 나온다면 결국 공격 쪽에서 하나를 빼든가 중원에서 하나를 빼야 되는데 중원에서 한 명을 빼자니 캉테가 돌아오면 캉테 조르지니로 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마운트, 하베르츠, 베르너 중에 한 명을 빼야 되는데 베르너는 맞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왼쪽 측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략을 해주고 수비 어그로를 끌어주고 라인 브레이킹을 해주고 어시스트를 하든 본인이 득점을 하든 하나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플리식하고 오도이, 윙어 자원들이 해줄 수는 있거든요. 측면 자원으로 분류가 되니까. 근데 이들의 폼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베르너가 나와야 되거든요. 베르너는 득점 외에는 분명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베르너가 한 자리, 루카쿠가 한 자리를 가져가주면 마운트하고 하베르츠가 한 자리 갖고 싸우거나 아니면 둘이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는데 오늘 마운트가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하베르츠가 늦게 나온 것을 봤을 땐 하베르츠가 밀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베르츠 폼마저도 벤치에 두기엔 너무 아까워요. 다 너무 잘합니다. 마운트, 베르너, 하베르츠 너무 잘하는데 루카쿠를 벤치에 앉히지 않는 한, 혹은 4-2-4로 투톱을 가지 않는 한 하베르츠가 마운트보다 밀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야흐로 이제 공격수들의 이제 자리 전쟁도 시작됐다라는 거. 베르너가 됐든 루카쿠가 됐든 마운트가 됐든 하베르츠가 됐든 이른바 지난 시즌에 많이 나왔던 선수들도 이제 자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건 크리스탈 팰레스의 경기력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전반전에는 유효 슈팅은커녕 그냥 슈팅도 0개 패스는 당연히 밀리고요. 패스는 첼시가 정말 압도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팀이 아닌 이상은 패스는 크게 안 밀려요. 근데 패스도 한 250개에서 300개 차이가 나고 있고 슈팅 차이도 많이 나고 있고요. 자, 유효 슈팅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레스가 좀 라인을 잡는 것이나 압박을 주는 것이나 공격까지도
그러니까 역습 카운트를 때리는 것까지도 전부 다 MMO했다라는 점도 오늘 첼시가 대승을 거두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자, 이제 찰로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 연속 찰로바를 따로 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찰로바가 비아레알전 그리고 크리스탈 팰레스전에 얼마나 활약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찰로바는 이 본인이 득점도 있는데 사실 득점을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워낙에 원더골이라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찰로바는 득점으로 뭔가를 대변해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센터백이자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일단 센터백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센터백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그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아쉽습니다. 가끔 가다가 선수를 놓쳤을 때 따라가서 피지컬로 누르거나 아니면 태클을 통해서 끊거나 이건데 아스필리쿠에타 실바 워낙에 대단한 양반들보다는 위치 선정이나 대입마크에서는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이게 그냥 기존의 선수로 그러니까 1군으로 뛸 수 있는 선수로 봤을 때는 준주전에는 충분히 들어갈 만큼 잘했고요. 빌드업 측면에서는 주마나 이런 자원보다 훨씬 낫고 아스필리쿠에타는 의도적으로 중앙 플레이가 아닌 측면 플레이로 나간다 그러면 제임스를 돕거나 아니면 측면 자원으로 나가는 스토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찰로바는 중거리 슛도 그렇지만 중앙에서 많이 활약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드리블이나 속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찰로바는 크는 것이 기대될 만큼 좋은 자원입니다. 물론 토모리처럼 처음에는 센세이션하다 나중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지만 큰 키와 피지컬과 재능, 축구 지능 그리고 감독의 전술 이해도 이런 거를 봤을 때 찰로바는 대성할 수도 있는 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 갔던 몇몇 곳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빌드업과 롱패스 그리고 수비 조율의 재능을 보였던 선수가 센터백으로서도 재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쿤데들이 빠그라지는 것이 아닌가, 쿤데들이 아예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끔 만들 정도로 오늘 찰로바는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3-4-2-1로 갈 거라면 미드필더가 한 명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찰로바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리고 쿤데 어차피 진행하던 딜인 쿤데를 영입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드필더가 하나 들어오는 것도 어떤가. 그러니까 메인 미드필더는 아니더라도 캉테를 밀어내고 조르지를 밀어내고 코바치치를 밀어낼 정도의 미드필더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벌써 15일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좀 사울 리게즈나 추아맨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은 충분히 돌 수 있는 자원들은 어떨까. 근데 이제 미드필더 전력 외적인 자원들이 쓸만한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치크도 폼이 좋지 않고 바클리, 바카요코, 드링크워터 같이 폼들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명이 영입이 되든가 아니면 찰로바를 올리고 쿤데를 영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도 됩니다. 쿤데의 영입을 얘기하자면 결국 이제 실바의 나이, 아스필리쿠에타의 나이를 감안한다 그러면 류디거가 아니더라도 영입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실바나 아스필리쿠에타는 그렇다 치고 실바는 이제 언제 폼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주마랑 텐센을 남기고 찰로바로 가는 게 아니라면 결국 주마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솔직히 쿤데 자리는 하나 보강이 돼야 된다. 라리가 최고의 센터백 아닙니까? 보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백으로 갈 생각이라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루카쿠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중앙 플레이가 가능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그리고 헤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라인 브레이킹도 되는 루카쿠가 중앙에서 버텨주고만 있다 그러면 알론소가 굳이 중앙 플레이 그리고 이제 뭐 베르너라든지 하베르츠라든지 이런 득점원들이 안 돼야 되는 자원들, 그러니까 서브 득점원들이 돼야 되고 다른 역할을 소화해줘야 될 자원들이 그 역할에 충실하고 득점은 이제 루카쿠가 좀 더 해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럼 베르너는 골을 안 넣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르너가 부담감을 내려놓으면 더 득점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득점을 지금 베르너가 맡는 역할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득점도 해야지, 라인 브레이킹도 해야지, 수비 어그로도 끌어줘야지, 많은 활동량 가져가줘야지, 개인 압박해야 되지. 그렇다 보니까 활동량도 너무 넓고 90분도 다 뛰어야 되고 거기에 득점까지 해야 된다는 부담감까지 있거든요. 그걸 많이 내려놓으면 베르너도 더 만개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경기에서 느꼈습니다. 다행히 첼시가 이제 크리스탈 팰레스를 3-0으로 잡으면서 클린시트와 다득점을 해내면서 루카쿠 없이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아스날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는데 수비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격수들의 이제 교통정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아직 갖고 있지만 투엘 감독이 잘하겠다. 투엘 감독이 문제없이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스쿼드가 정말 다양한 선수, 다양한 전술을 짤 수 있을 만큼 방대하고 퀄리티 높다라는 얘기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첼시가 승리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경기를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